안녕하세요, 허여도미입니다. 네, 그동안 제가 몸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좀 오랫동안 쉬었어요. 그래서 지금 몸이 완전히 회복한 뒤에 지금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부터는 찌낚시에 대한 또 용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찌낚시에 좀 섬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뭐 어떤 장비를 써야 되는지 또 어떤 소품이 들어가야 되는지 1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낚싯대가 필요하겠죠.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찌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롯대를 제일 기본적인 기준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530 낚싯대. 근데 요즘은 이게 낚싯대가 좀 길이가 줄어드는 추세예요. 한 50대가 제일 요즘 인기가 많은 추세고요. 근데 이제 국산 노드를 보면은 50대가 잘 안 나와요. 뭐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수입대는 뭐 50대, 뭐 470대 뭐 이런 식으로 좀 짧게 지금 나오는 추세예요. 근데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많이 팔리는 건 아직도 530대가 그 국산 노드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가요. 특히 입문자분들께서는 일단 기본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530대를 제일 많이 씁니다. 이 낚싯대는 그 모어피라는 회사에서 출시하고 있어요. 가장 저희 가게에서 많이 나갑니다. 티탄 사이버 시리즈 중에서 티탄 사이버 5예요. 뭐 1, 2, 3, 뭐 5, 4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5까지 지금 나온 상태인데 뭐 가성비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뭐 정가는 지금 27만원이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낚시방에서 18만원 선에서 현금가로 구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도 뭐 그렇게 현금가로 나가고 있고요. 이 낚싯대를 간략하게 더 소개를 하자면 중경질대 낚싯대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성돔, 그리고 일반 이 내만에서 우리가 낚을 수 있는 뱅에돔, 뭐 사이즈가 뭐 한 30 수준 정도 되겠죠. 뭐 30에서 35cm까지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감성돔은 뭐 50cm까지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노드예요. 그 닐이 또 필요하겠죠. 나스키, 저번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들으셨죠. 호래기 낚시 할 때도 가장 스탠다드해요. 이게 뭐 가격이 이제 10만원대인데 뭐 8만원에서 10만원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노드 저 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스탠다드하게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욕심을 더 하자고 하면 시마노사에서 또 나오는 BBX 시리즈 하이퍼포스 C3000번 뭐 레이크 닐 같은 타입은요, 고기가 순간적으로 차고 나갈 때 레버를 이용해서 이제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는 거예요. 뭐 상당히 편하죠. 또 왜냐면 이제 채비를 우리가 좀 풀어줄 때도 레버 하나만 딱 누르면은 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의 닐을 사면 상당히 오래 쓸 수가 있죠. 또 뭐 처음부터 쓰면 편해요. 편하게는 엄청나게 편한 닐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닐이에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별도로 그 한 개씩 그 블로그 예전에 제가 포스팅 하듯이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이 필요하겠죠. 자, 원줄이 필요합니다. 감성돔 낚시를 할 때 가장 표준적으로 생각할 때 2.5줄을 제일 많이 써요.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줄은 가장 좀 인정을 하고 고수분들도 인정을 하고 또 가장 오래되고 또 이제 그 공사 제품, 그러니까 그 줄 라인 안에다가 공기층을 넣은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시발점이 됐던 줄이에요. 시작이 되었던 줄이죠. 가옥이라는 모델인데 단점이 있어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같은 유니티카 회사에서 만드는 줄인데 똑같은 공정에서 만들어요.
작년에 새로 나왔던 줄인데 좀 저거보단 좀 더 쌉니다. 근데 품질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슈퍼 플로트라는 줄인데 이 줄도 좋아요. 뭐 병해돔 할 때는 1.75, 아까 전에는 2.5를 소개해드렸죠. 1.75 정도. 좀 더 얇은 줄을 쓰고 싶다 하면 이제 1.5 이런 원줄을 쓰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나인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좀 한 개 한 개씩 포스팅 하듯이 또 제가 추가 설명을 나중에 드릴 거예요. 그 다음 필요한 거는 면사매듭. 반유동이란 우리가 낚시를 할 때는 면사매듭이 가장 필수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수심층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친구를 사용할 때는 이런 반응 구슬이 필요합니다. 면사매듭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 이 친구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수심층에 도달했을 때 이 친구가 딱 제동을 걸어주는 거예요.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도록. 그리고 찌가 필요하겠죠. 찌. 1호찌를 제일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터당 0.1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3비도 있고 2비도 있고 B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심이 낮을수록 우리가 좀 낮게 씁니다, 호수를.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한 5m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뭐 이건 답은 아니에요. 한 0.5호 정도 쓰면 안 되겠나, 아니면 뭐 한 2B, 3B 정도 쓰면 안 되겠나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물론 조류와 바람에 따라 선택권이 좀 폭이 넓어져요. 선택폭이 상당히 넓어지죠. 뭐 바람이 많이 부는데 우리가 뭐 제로찌를 쓰는 거는 좀 무리가 가지 않습니까? 뭐 B찌 쓰는 것도 무리가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현장에 맞춰서 쓰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말을 할 때는 1호를 선택할 때 뭐 한 10m권, 8m에서 10m권, 뭐 그 다음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이제 찌가 고부력지로 올라가겠죠. 숫자가 높을수록 그냥 고부력지라고 이야기를 통상 합니다. 그 다음 카본 구슬. 카본 구슬이라고도 하고 카본 쿠션 고무라고도 말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카본 재질, 그러니까 카본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아요. 요렇게 이게 반들반들하죠. 뭐 가격은 똑같습니다. 일반 고무나 카본 고무나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카본 고무를 쓰시는 게 좋아요. O형, 이 모델 이름이 O형 카본 구슬. 이 찌를 우리가 어신찌를 넣고 이 친구를 넣어요. 이 친구를 넣는 게 이제 바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런 수중찌를 달아요. 이 수중찌와 이 찌 사이에 마찰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채비를 걷거나 아니면 챔질을 하거나 할 때는 탁 부딪히는 마찰력이 생겨요. 그걸 완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이에다가 고무를 넣습니다. 필수적이에요. 아니면 이게 깨져요. 특히 오동목이란 재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찌는 깨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O형 고무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방금 설명드렸던 수중찌를 넣어야 돼요. 이 수중찌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죠.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야 도대체? 큰 거는 어떨 때 쓰는 거야? 작은 건 또 어떨 때 쓰는 거야?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이 큰 거는 우리가 조류가 최대한 가지 않을 때 최대한 조류를 받아라고 쓰는 게 큰 거예요. 뭐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좀 널찍한 판자와 그리고 젓가락과 두 개 세워 놓으면은 바람 영향을 얻는 게 제일 많이 받겠습니까? 넓은 판자가 많이 받겠죠. 면적이 넓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류가 최대한 가지 않을 때 조금이라도 더 조류를 받아서 가라고 해서 큰 걸 사용하고, 조류가 적당하게 가거나 빨리 가거나 그럴 때 그럴수록 좀 작고 무거운 거를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뭐 순간 수중찌라고도 나와요. 수중찌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 친구는 가격도 싸요. 뭐 막대찌 사용할 때, 선상 낚시할 때, 본류 낚시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 두 가지를
두 가지 타입을 제일 많이 써요. 뭐 큰 거를 쓰느냐 작은 거 쓰느냐, 그 단순히 그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수중지를 달았다고 하면 그 밑에다가 카본 쿠션, 아까 전에 말했던 카본 쿠션 V형, 아까 전 O형이었잖아요. 이거는 V형입니다. V형 쿠션 고무. 대신 이것도 카본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잘 안 찢어져요. 카본 V형 쿠션 고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앞에 이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이런 도래를 달게 됩니다. 이 도래와 수중지가 최대한 우리가 그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 그냥 방지를 하기 위해서예요. 부딪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달아줍니다. 그래야 그 돌에 묶여져 있던 우리 매듭이 최대한 손실이 안 가고 터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가장 커요. 그리고 수중지도 깨질 수도 있고, 그 두 가지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V형 고무를 답니다. 구매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카본이라고 들어가 있는 제품을 꼭 사용해 주세요. 가격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도래, 방금 설명했던 도래, 우리가 이제 원줄과 목줄이 연결될 수 있는 도래예요. 뭐 직결 매듭을 해도 되긴 되는데, 통상적으로 반유동 낚시를 할 때는 우리가 이런 도래를 사용합니다. 도래를 사용하게 되면은 밑에 채비를 우리가 약하게, 그러니까 목줄을 약하게 쓰기 때문에 밑에 채비가 터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도래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도래는 적당한 가격을 사용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비싼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적당한 가격선에서 1,000원짜리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호수는 6호, 8호, 9호 이렇게 숫자가 올라갈수록 도래 사이즈가 작아져요. 이제 뱅에돔 낚시를 할 때는 우리가 좀 직결 매듭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도래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직결 매듭 귀찮아서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14호 이런 도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뱅에돔 찌를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많이 팔리는 찌예요. 이제 찌르겐사에서 나오는 구레정가라는 찌입니다. 제로 알파, 제로, G2, G5 등등 이렇게 나와요. 이런 호수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뱅에돔 낚시할 때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감손돔 채비와 좀 다릅니다. 0.5호, 2비, 3비, 1호, 0.85 이렇게 등등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뱅에돔 채비는 3제로, 2제로, 제로, 제로 알파, 제로 C, G5, G6 등등 이렇게 제로 계열의 대한 찌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로 알파라는 거는 제로보다 좀 더 부력이 상쇄된 거, 그리고 제로 C라는 거는 제로 알파보다 제로 C가 좀 더 상쇄돼 있고, 투제로라는 거는 제로찌, 제로 C보다 제로 알파보다 좀 더 상쇄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올라갈수록 B, 2B, G2, B, 2B, 3B 고부력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력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대충 알고 계시면은 좀 나중에 제가 세분화 설명할 때 그때 다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제로 G6라고 되어 있죠. 전부 다 제로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로 안에 G6, G5, G4, G3, G8 등등 이렇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안에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제로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밑에다가 우리가 아까 수중지라고 하셨죠. 감손돔 낚시할 때 이런 수중지를 달듯이 뱅에돔 낚시할 때는 이렇게 조수우끼라고 합니다. 조수우끼, 일본어로 조수우끼, 물 안에 찌란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쿠션 고무 아니면은 뱅에돔 낚시할 때 쓰는 수중 고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조수우끼라고 말씀을 다
주세요. 저도 말씀 그렇게 드리고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세분화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제가 목줄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목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낚싯대부터 해서 그리고 이 수중지까지 밑에까지 이렇게 쭉 채비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닥 걸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주로 뭐 밑걸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닥 걸림이 생겼을 때 최대한 우리가 위에 있는 채비들을 보호하자고 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이 목줄이에요. 뭐 루어 하시는 분들은 쇼크 리더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목줄이라고 합니다. 찌낚시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 목줄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을 했을 때는 원줄보다 좀 더 약하게 쓰기 때문에 호수를 좀 약하게 써요. 더 얇게 쓴다는 뜻이겠죠. 밑걸림이 생겼을 때는 위에 그 채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밑에 줄이 먼저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밑에 줄이 더 단단하게 되면은 낚싯대가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뭐 그 원줄이 터지게 되겠죠. 그러면 위에 있던 그 수많은 채비들이 가격도 상당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채비를 해야 되고, 채비 시간과 그리고 그 손실, 그 손실률, 그리고 우리가 출조 나갈 때 출조 비용들을 다 합산하면은 상당한 금액이 나와요. 그냥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 진짜 수영만 잘한다면 뭐 빠져서 건져내고 싶을 정도로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딱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목줄에 대한 선택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원줄은 기본적으로 플로팅, 즉 뜬다는 줄과 세미 플로팅, 가라앉는 줄, 그리고 싱킹 세 가지가 분류가 되는데, 그 세미 플로팅과 플로팅 이 두 가지를 통상적으로 많이 씁니다. 뭐 싱킹은 루어 하시는 분들, 루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뭐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 싱킹은 잘 찌낚시 할 때 잘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맥스가 그냥 세미 플로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로팅과 세미 플로팅, 그냥 기본적으로 뜨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뭐 세미 플로팅 말 그대로 플로팅이긴 한데 조금 더 가라앉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목줄은 최대한 순서대로 야가 먼저 가라앉고 그 다음 원줄이 선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카본 목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카본 목줄은 큰 장점이 있죠. 여슬림에 상당히 강합니다. 카본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프리미엄 유니티카 줄에서 나오는 이런 제품들은 3중 구조, 그러니까 3중으로 카본 코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제품들은 우리가 큰 배어를 낚았을 때 쿡쿡쿡 박는단 말이에요. 그냥 발 앞에 들어와도 쿡쿡 박아요. 그냥 감속도 50, 뭐 병해도만 40만 넘어가도 끝까지 차고 살 거라고 막 버팁니다. 그럴 때 줄이 늘어나면서 여에 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반 나이론 줄에 비해서 카본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들은 상당히 질겨요. 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코팅이 벗겨지고 그 다음 안에 있는 나이론이 손상이 돼야 결국은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3중 구조면 더 말할 것도 없죠. 더 강하겠죠. 예, 이런 제품들이 상당하게 좀 필요합니다. 특히 카본줄, 돈 몇천 원 더 주고 카본줄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될 수 있으면 3중 구조로 되어 있는 제품들. 그리고 또 이제 바늘이 필요하겠죠. 바늘 말씀드리기 전에 봉돌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목줄을 그 카본 목줄을 사용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납봉돌보다는 좀 고무봉돌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카본 코팅이 되어 있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납을 쓰게 되면 우리가 납봉돌을 넣었다 뺐다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디 밑걸림이 생겼을 때 그냥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우리가 납봉돌이 바닥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당겨가지고 그냥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납은 끝에 날카롭기 때문에 이 카본이 다 벗겨져 버려요.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카본 코팅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귀찮다고 교환하기 싫구나 라고 했을 때 그냥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냥 툭 터져 버립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무 봉돌을 사용해야 돼요. 봉돌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1호지를 우리가 선택했을 때 1호 무조건 딱 1호에 대한 부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 부력이 있단 말이에요. 뭐 1호 플러스 3B, 2B, B 이런 식으로 제조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잔존 부력이. 그런 잔존 부력을 우리가 상쇄하기 위해서 뽕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뽕돌을 다는 의미도 그 잔존 부력을 우리가 상쇄해주기 위해서 달기도 하지만 그 미채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다는 의미도 상당히 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우를 미끼 새우를 달았을 때, 크릴 새우를 달았을 때 뽕돌을 안 달았을 때는 이렇게 다 팔라팔거린단 말이에요. 좀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시키는 의미도 있지만 조류가 빨리 갈 때 나팔라팔라팔라팔 거리면은 이 고기가 본인 또 이 미끼를 먹을 때 좀 편하게 먹어야 되는데 야를 막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봉돌로 좀 분납을 해서, 그러니까 분납이라는 뜻은 여러 개 달아서 미채비를 최대한 안정하게 시키게 해주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상세 설명할 때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늘, 감성돔 바늘이에요. 뭐 바늘도 이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흰색 바늘, 금색 바늘, 또 그리고 뭐 이런 뱅에돔 바늘은 초록색 바늘, 그냥 일반 빨간 바늘, 흰 바늘 이런 쓰는 의미도가 상당히 그 강범위예요. 물론 이거 하나씩 제가 포스팅할 겁니다. 이제 제가 뭐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찌낚시할 때 필요한 것들 구매하실 때 이중 투자 들지 말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뭐 이 낚싯대, 릴, 그런 이런 잔잔한 소품들 이런 거를 이제 구매하실 때 하나씩 보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봉돌이라든지 이런 봉돌과 이런 카본 쿠션 고무 이런 제품들은 될 수 있으면 이제 고무 그리고 이런 가격이 똑같아요.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가격이 뭐 얼마 차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카본 쿠션 고무, 카본이라고 들어있는 제품들, 그리고 반응구슬은 될 수 있으면 흰색 제품을 쓰는 게 좋아요. 눈에 잘 띕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런 제품들은 전부 다 이중 투자를 들지 말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거를 뭐 하나 팔고자 영상을 찍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중 투자 정말 무서워요. 우리 돈을 투자를 했는데 다시 또 이게 잘못 샀구나 또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 영상을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물어보시고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런 영상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요, 이중 투자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본 겁니다. 이제 낚싯대부터 해서 뭐 이렇게 우리 아까 바늘까지 미채비까지 이제 하나씩 내일은 이 제품은 어떻고 이런 제품은 어떻고 뭐 이렇게 선택하세요라고 내일부터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돈을 2번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딱 한 번만 쓰자.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추가적인 내용은 저희 매장에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가게에 찾아오시면은 제가 또 하나씩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는 최대한 이중 투자를 막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마무리할게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